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세훈입니다. 네, 행정절차법 개정조문 확실하게 정리하고 자, 시험장 들어가도록 합시다. 제3조 일단 행정절차법 적용 범위의 개정이 있었죠. 종래에는 처, 신, 예의, 지, 그러니까 처분,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그런데 처, 신, 예의, 지에 더해서 계약표가 들어갔어요. 행정계획, 확약, 법위반 사실, 공표. 그러면 계약표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그쵸? 그거 말고도 중요한 거 많습니다. 여기서 5조의 2 같은 경우에 행정 업무의 혁신 같은 건 그냥 일독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한 번 정도 읽어주세요. 이렇게 개정 조문들은. 조문 하나 나왔을 때 조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행정 간 협조 등 이것도 일독하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이런 것까지 할 수는 없고요. 그쵸? 자,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 이거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처분과 관련해서 공통사항이 있고 침익 처분에 적용되는 사항이 있고 수익 처분에 적용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공통사항이지 않습니까?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 그 중에서도 인허가 의제와 관련돼서 규정이 들어왔어요. 자, 예를 들자면 갑기관이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고 그 건축허가의 요건이 1번 요건, 2번 요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을기관이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담당하고 있고 3번 요건, 4번 요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갑기관은 1번, 2번 요건에 대해서 처분 기준을 설정 공표하고 을기관은 3번, 4번 요건에 대해서 처분 기준을 설정 공표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리고 이게 제대로 인허가 의제의 절차 집중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어요. 절차를 한 번에 제대로 진행하려면 처분 기준도 주된 인허가 기관이 한꺼번에 공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문이 인허가 의제의 그 절차 집중의 취지에 맞춰졌어요. 그래서 을기관이 담당하던 3번, 4번 요건에 대해서 을기관이 갑기관한테 보내주고 갑기관 주된 인허가를 담당하던 기관이 1, 2, 3, 4번 요건을 한꺼번에 공표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아주 좋은 개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2항 잘 보시고 3항도 좀 잘 보세요. 이거. 그렇죠? 원래 중요했던 건데 그렇죠? 한 번 더 보시고 일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4항도 당사자 등은 공표된 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해석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규정도 중요하겠다. 자, 처분 방식도 개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개정이 있었냐면 원래 처분은 문서주의 단순하게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문서하고 전자문서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즉 원칙적으로 문서로 한다. 그런데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한 경우. 과거에는 전자문서로 신청한 거 없었잖아요. 그쵸? 이게 신규 조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쵸?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여기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동의가 있는 경우 또 전자문서로 신청한 경우. 그쵸? 그 이항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쵸? 그 사망은 원래 있던 조문인데 조문이 내려간 거죠. 그쵸? 그럼 선생님 이 항은 뭡니까? 이거는 과거에 24조 1항 뒷부분 다만 단서라고 하죠. 원래 정확한 용어는 그죠? 그 단서 부분에 들어왔던 내용을 좀 더 풀어서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성의 있게 풀어서 썼으니까 한 번 정도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쵸? 자, 또 중요한 규정이죠. 청문은 뭐 언제나 중요합니다.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 선정할 수 있는 경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겠죠. 자, 또 1호, 2호, 3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지선다 중에서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출제하기 매우 좋아요. 다수의 국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처분, 다수의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처분, 또 행정청이 이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선정해야 되겠는데 2명 이상으로 선정해야 되겠는데 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럴 때도 가능하다. 그쵸? 뭐 사망 뭐 우리가 알던 조문이죠. 그쵸? 일단 넘어가세요. 뭐 일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서의 열람 및 비밀 유지. 자, 이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규정이죠. 그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 규정이 청문에서만 있었어요. 그런데 의견 제출의 경우에도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등은 의견 제출의 경우에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 제출까지
청문은 원래 있었던 거죠. 청문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열람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규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도 1항과 균형을 맞춰서 누구든지 의견 제출 또는 청문을 통해서 알게 된 사생활의 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중요하겠다. 그쵸? 자, 온라인 공청회 워낙 중요했었고 국가직전에서도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국가직에서는 이유가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 왜 지금 이게 중요한 거냐면 과거에는 온라인 공청회는 오프라인 공청회하고 병행하여서만 개최할 수 있다. 이런 규정밖에 없었는데 예외 규정이 들어왔죠.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 개최할 수 있는 경우.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단독 개최 가능한 경우. 자, 코로나 시국에 발맞춰가지고 만들었던 규정이죠. 생명, 신체, 재산 보호. 그렇죠? 국민의 안전, 권익 보호. 그래서 오프라인 공청회 개최하기 어려울 때. 자, 공청회는 시위꾼들이 많이 들어온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그렇죠? 이럴 땐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시위꾼들이 들어와서 공청회 제대로 개최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죠? 됐습니다. 자, 아래는 일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약 엄청 중요하겠지. 너무 내고 싶다. 나 같으면 낸다. 그리고 국회 8급도 냈잖아요. 그죠?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나왔잖아요. 그죠? 군무원, 국회 8급. 어떻게 보면은 개정조문이 제일 빨리 나오는 시험이죠? 군무원도 예상이 아주 많이 되는 지금 시점입니다. 확약은. 그죠? 그런데 확약은 워낙에 중요 쟁점이기 때문에 국가직 지방직에서도 워낙 중요한 겁니다. 자, 확약. 처신예직 계약표의 약. 그죠? 자, 확약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확약 같은 경우에는 법률 유보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꼭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여기서도 그냥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확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쵸? 됐습니다. 자, 확약은 문서로 한다. 중요합니다. 이제 문서로서 확약하는 겁니다. 문서로서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처분을 할 때 다른 행정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행정청은 약속을 할 때도 그 다른 행정청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타당하겠습니다. 그쵸? 그런데 확약에 기속되지 않는 경우가 들어왔어요. 자, 우리가 특히 확약은 신뢰보호 원칙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확약이 있고 그 확약에 반하는 후행 조치가 있으면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데 어떤 확고한 판례 법리가 있었냐면 사정 변경이 생겼다. 그러면 종전의 약속은 실효되잖아요. 그럼 공적 견해 표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 적용할 수 없다. 이 확고한 판례 법리가 있었잖아요. 그게 입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행 확약이 위법한 경우에 그때도 신뢰보호 원칙 고려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확약이 위법하더라도 아무리 위법한 선행 조치에도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위법한 확약에 대해서도 행정청은 후행 처분할 때 선행 조치에 따라서 일정의 구속을 받는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약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확약에 기속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거면은 그렇죠. 지체 없이 당사자한테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이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법위반 사실 공표. 그렇죠. 자, 법위반 사실 공표는요. 이게 처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사실 대립이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병역 의무 기피자다 라고 해가지고 명단 공개했던 사건에서 처분성을 인정했던 판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견해가 대립했기 때문에 이게 처분이냐 아니냐.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기본법이 교통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위반 사실 공표다. 그래서 행정청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그 성명, 법인명, 위반 사실, 의무 위반을 이루한 처분 사실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표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규정을 만들었고, 그리고
하도 법 위반 사실 공표를 할 때 증거도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공표를 해대니까 행정청아 좀 잘 좀 해라 이런 취지에서 행정청은 위반 사실의 공표를 하기 전에 사실과 다른 공표로 인해서 명예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와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규정까지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공표를 할 때는 미리 사전 통지를 해야 된다 이런 절차 보장 규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엄청 중요한 거예요.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그렇죠? 의견 청취겠죠, 그렇죠? 그런데 의견 청취 같은 경우는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긴판 성명, 긴급한 경우, 판결로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성질상 곤란한 경우, 의견 진술의 기회를 명백히 포기한 경우, 그쵸? 김판성명. 근데 그 중에서 판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왜냐면 어떤 지위가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긴성명 이것만 들어왔겠지. 그래서 긴급한 경우, 그리고 성질상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볼 경우, 그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 경우, 긴성명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필수 암기 사항입니다. 이제 향후 출제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쵸? 됐어요. 자, 그리고 특히 자, 7항 법 위반 사실 공표하기 전에 공표와 관련된 의무 이행, 원상회복, 손해배상 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이런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8항도 엄청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건 잘못 공표한 거예요. 이거 공표할 게 아니었는데 행정청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내용을 정정하고 정정한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공표와 같은 방법으로 공포된 기간 이상 공표해야 된다. 같은 기간 절대 아닙니다. 공포된 기간 이상 공표하는 거지. 그렇죠? 다만 아예 그냥 이런 언급 자체가 싫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그냥 언급하지도 마라.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때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쵸? 자, 행정계획과 관련해서는 신고개실이 조문 1개 들어왔습니다. 그쵸? 그래도 행정계획 절차에 관한 일반적 규정이 들어왔다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관 상호 간의 협의 혹은 공청회 이런 규정까지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것도 확인하시고요. 그쵸? 자, 특히 행정예고와 관련해서 행정예고 단축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번에 개정법에 들어왔어요. 종전의 행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였죠? 이제 10일 이상으로 하는 경우, 즉 단축할 수 있는 경우가 들어왔습니다.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죠. 어떨 때 단축할까?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단축할 수 있다. 그렇죠. 좋아요. 그죠? 국민 참여 활성화 한번 읽어보세요. 일독하세요. 국민 제안의 처리 이런 게 조문 하나 뚝 튀어나오면 괜히 좀 생소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문제 풀 때 속도가 좀 느려진단 말이에요. 한 번 정도 읽어보세요. 신규 조문은. 그렇죠? 선생님 신규 조문 지금 너무 빠른데 뭐 어디 가서 제가 봐야 됩니까?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시면요. 여기에 행정절차법 치면은 위에 신구 조문 비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거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죠? 되었습니다. 나머지도 다 1독입니다. 끝났습니다. 자, 우리 시험 전인데 끝까지 집중해가지고 화이팅 합시다. 자, 모두 지방직 아주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